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고요. 지금 창밖에는 갑자기 한방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곳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요? 아무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됩니다. 요즘은 제가 연말 정산을 하느라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독서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올해 150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계속 남는 책 베스트 7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책이 저의 베스트였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정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읽고 나서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한 책,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자꾸 떠오르는 책,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시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책. 이런 저만의 선정 기준으로 7권의 책을 뽑아보았어요. 스포는 최대한 피하고 왜 이 책이 베스트였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저의 베스트 책은 한국 소설입니다.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을 엮은 단편집이에요. 총 7개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김애란의 소설은 늘 그래요.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균열들을 이야기해요. 주인공들이 되게 사회적 약자들이고요. 좀 우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저는 비행운이라던가 달려라 아비 이런 소설을 읽고 그렇게 마음이 유쾌하진 않았어요. 뭔가 한쪽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게 남아있다고 해야 할까? 그랬지만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읽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읽었는데요. 이번 소설은 그동안의 김애란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책이 이번에 베스트였던 이유는요. 안녕이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건 늘 그렇듯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 서로 오갔던 작은 말들, 혹은 작은 침묵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안녕이라는 말이 되는구나 하고요.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뭔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 한구석이 좀 가라앉는 분, 마음은 무거운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요. 이 책을 읽고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안녕이라는 말은 인사가 아니라 마음이 더는 못 버티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소개할 책은 해외 소설 2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국 소설보다는 해외 소설을 더 많이 읽다 보니 한 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2권을 골랐습니다.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였습니다. 진짜 2024년에도 1년 동안 독서를 하면서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진짜 몇 년 만에 책 읽고 펑펑 울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하나 남는 게 있다면 늦어도 용서와 사과는 할 수 있다 라는 거였는데요. 이 책은 한 남자의 죄책감과 그 죄책감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이 책이 그저 감동으로만 끝나는 소설이 아니라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액션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용서를 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빈 다음 책임까지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뭔가 속이 시원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엉킨 실타래가 풀린 느낌?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용서받을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책임까지 지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관계에서 후회가 남는 사람 혹은 용서보다는 책임이 먼저라는 그 말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해외 소설은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읽고 난 뒤에 스토리보다는 질문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가벼움 있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소설은 묻거든요. 그 가벼움이 정말 자유인지 아니면 공허함인지. 특히 저는 이 책이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대하는 태도, 선택의 무게를 묻는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이 책은 사랑과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내 선택이 왜 늘 뭔가 찝찝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그 가벼움 자체가 자유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공허함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떤 가벼움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기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베스트는 에세이예요. 장 그르니에의 섬입니다. 장 그르니에는 알베르 까뮈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섬도 유명해졌습니다. 까미 덕분이죠. 그런데 까미 덕분에 뜬 책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찐입니다. 괜히 까미의 스승이 아니었어요. 이 에세이는 아주 커다란 감동을 주는 그런 에세이는 아니에요. 대신 마음을 조용하게 정리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죠. 우리는 요새 늘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말도 많아지고 마음도 더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이 책은 그 반대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말로 떠들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내면으로 침잠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정말 많은 어떤 방법과 해답이 아니라 조용하게 정리하는 호흡. 정말 어디 조용한 섬으로 가서 고독을 즐기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섬으로 떠날 수는 없잖아요. 나만의 섬을 나의 일상에서 만들기.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진짜 머리 복잡하고 막 바쁘고 정신은 없는데 뭔가 공허하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자, 이제 고전으로 갑니다. 고전 소설 제가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베스트는 단연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총 3권으로 된 이 무거운 책들 정말 들고 있기도 힘든데 이 3권을 합치면 2000페이지가 되거든요. 이 많은 분량을 읽었다는 성취감도 있지만 정말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요. 인간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인간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단순하게 재밌었다, 재미없었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고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면 저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저런 면 뒤에는 또 다른 면도 있겠지? 만약에 저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면은 분명히 선한 부분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양면적으로 생각을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작품을 읽으면 그의 인물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물을 정말 잘 그려내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했다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은 후부터는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문학 2권이 남았는데요. 한국 인문학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정말 이 책은 제목처럼 수업이에요. 인생 수업. 그저 좋은 말 모음 이렇게 읽히지 않았고요. 정말 수업 받는 것처럼 진중하고 새겨들어야 할 것 같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남기게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찰을 하게 되는데요. 남는 건 결국 성취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사랑한 것들 그런 거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빼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아니면 월말이나 뭐 상반기나 하반기나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또 한 번씩 꺼내보면 좋을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이 너무 지쳐있거나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분, 또 방황하고 있는 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책, 베스트 7의 마지막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예요. 이 책은 읽어야지 하면서 왠지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미루다가 읽게 되었는데 와, 조금 더 빨리 읽을 걸, 진짜 왜 안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책이 베스트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이 무척 넓어져요. 내가 늘 하면서 지내는 고민들이 작아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제자리를 찾는다는 느낌?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정말 이 넓은 우주에서 나라는 한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라는 책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은 넓고 우주는 너무너무 넓고 그 중에 나는 작은 점일 뿐이니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라.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작은 것에 집착하고 화내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평범한 나의 하루가 또 그렇게 그저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이 책은 시야가 너무 좁아진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이 넓은 세상을 두루두루 경험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휘저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일까?
이런 멋진 목표를 세우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에 150권을 읽고 뽑은 세븐이었습니다. 제가 뽑은 이 베스트는요, 단지 재미나 뭐 감동 이런 부분으로만 뽑은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계속 남아있고 생각나고 인사이트가 확실했던 책들, 그런 선정 기준으로 뽑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2025년 여러분들만의 베스트 1, 베스트 책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저도 안 읽어본 책이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뽑은 이 베스트 7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거나 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책을 조금 더 깊게 다루면서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웬디 북살롱에서 계속 만나요. 안녕.